경로나 추진 방향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좀 과제가 무엇인지를 춘천시민연대의 최은영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나 급조된 제가 아마 춘천에서 하니까 하나 정도 집어넣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걸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조금 더 보탬을 해서 저희가 그 PPT를 만들었고요.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역마다 미국인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거기에 좀 반영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춘천 캠프 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2년 이제 군수품 보호구급을 위해서 활주로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활주로의 흔적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춘천에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했던 게 1958년. 저희가 오시다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톨게이트 내려오다가 왼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게 대룡산이에요. 아직도 약간의 그 기지 정도가 남아있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 헬기도 주둔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미군이 한 700명 더 넘게도 있었고 그래서 한 60년간 춘천시에 있었지만 춘천의 땅이 아니었던 곳이 미군기지였습니다. 2002년에 3월에 LBP 협정 저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서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통합 및 불필요한 시설 반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1년에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이 4월에 먼저 조기 반환을 발표하는 바람에 2005년에 3월에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기지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는 이제 오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9년에서부터 2011년 12월까지 1차 오염 정화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끝내고 나서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2차 오염이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또 1년을 오염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 6월에 캠프페이지 시민회 개방을 했는데 이때 막 그 메밀꽃도 막 피치고 메밀꽃도 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그 텃밭도 제공을 해가지고 일부 재배를 했었는데 문제는 2014년인가 15년에 주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셨던 미군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고역지도 뿌려져 있고 이 땅에 그 대룡산에 해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방사능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 그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방사능 오염도 돼 있고 고역지가 완벽하게 정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메밀꽃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텃밭도 해서 그걸 먹었다는 얘기 했으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뒤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방사능은 검사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방사능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게 오염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재오염을 얼마 전에 2020년인가 저희 재오염이 돼서 다시 또 오염 정화를 했거든요. 아까 국방부하고 싸우셔가지고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2번을 이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 이제 매각 대금이 왜냐면 공원화를 하면 그냥 무상으로 아마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일부 개발을 한다 그래서 1,700억을 국방부에 주고 저희가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받을 수 없어서 5년간 분납해서 이자랑 같이 해서 받았고요. 이게 지금 춘천시 이게 근화동이라는 땅인데 여기 요 부분이 춘천역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춘천역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의 땅을 미군 기지가 주둔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혹시 춘천 명동 가보셨어요? 예, 어디는 명동은 주요시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사실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 비행장도 있었고 광담고도 있었고 체육관도 숙소도 있었고 예, 뭐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뭐 오염 정화부터 시작해서 춘천은 그 강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도 혹시 문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강 유역이기 때문에 요 위쪽에도 엄청난 문화재들이 많아서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수비인가 이제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숲을 만들었는데 문화재를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발굴할수록 더 많은 문화재들, 뭐 철기, 뭐 신석기부터 해가지고서 더 많은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그건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는 그런 경우가 됐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몇 가지의 그 시설들을 현재 시설로 바꿔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여기 수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물놀이장, 어린이 물놀이장이었어요. 거기도 사실은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다 파헤치고 거기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으로도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역에서 이 미군기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군기지의 피해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지금 미군기지 반환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대책위도 마련하고 시민 모임도 막 마련하고 그다음에 원주랑 같이 해가지고서 무상 양해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치였냐면 이 아직 반환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 활용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연대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의 피해, 주민 피해, 왜냐면 아파치 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음 공해가 엄청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초등학교에 미군 기지가 어떤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헬기 피해 때문에 그 효자 이름 그 근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헬기 소음 문제를 저희가 국가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받아서 일부 배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미군기지 방사능 구역지 문제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뭐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서 뭐 확인을 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2016년에 다 돈을 내고 저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얘기 나오는 게 이게 2019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16년에 돈을 다 내야지 우리 땅이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19년 동안 노는 땅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2020년 5월 이때부터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땅을 팠더니만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땅 파는 사람들이 문제제기가 이게 왜 기름 냄새가 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고 나서 이게 국방부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니네가 사용하다가 니네가 오염시킨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서 저희가 이거를 시한테 요구를 했어요. 재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조사를 했더니만 이게 최근에 오염된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에 오염된 거다. 아니 국방부가 오염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했냐면 그래서 발빠르게 대책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해가지고서 국방부랑 해서 MOA를 맺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정화 비용은 국방부에서 다 되는 걸로. 근데 왜 이게 급하게 빨리가 됐냐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건데 이게 시끄러워지면 거기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검증단을 만들었어요. 민간 검증단이 왜 중요했냐면 그 전에 오염 정화를 할 때는 뭐 10m 간격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거를 조사를 했다면 이때는 좀 더 촘촘하게 3m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스팔트 오염 정화했다는 곳에 아스팔트도 있고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류 트렁크죠? 그 드럼통도 그거를 저희가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오염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그 정화를 안 한 상황에서 오염이 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이제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민간 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드라마틱한데 처음에 시장이
반은 개발하고 반은 공헌을 한다고 해서 1,700억의 돈을 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오염정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민선 6기로 바뀌면서 그 시장이 다른 시장이 되면서 이제 전면 시민공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매억, 몇십억에 들여서 그 용역을 해요. 근데 용역을 했는데 왜 용역사한테 뭘 부탁하면 시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1,600억이 드는데 문제는 1년 유지비가 120억이 든대요. 근데 춘천시도 돈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민간 위탁을 하게 민간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년 만에 우리 땅에 됐는데 이걸 다시 민간한테 줘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나중에 뭐라냐면 이게 문제가 되고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니네가 이거를 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좀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던 게 임기 말기였었어요. 근데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시민단체가 바쁘잖아요. 핑계인데 저희가 그 기구를 못 만들고 민선 7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민선 맞아요. 네.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이때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선 7기가 되면서 이 민선 7기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희 60년 만에 처음으로 빨간 당이 아니라 파란 당이 정권을 잡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권을 잡아서 그분이 하시는 게 전면으로 일부 개발도 아니고 전면으로 시민공헌을 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쭉 해요. 근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또 바뀌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민공헌 마스터 플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막판에 이제 다음 정권으로 선거가 될 때 되니까 갑자기 도청사 부지를 거기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도청사 부지를 확정을 했는데 또 정권이 또 바뀌죠. 정말 많이 이렇게 발표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또 바뀌면서 이제 이번에 지금 민선 8기예요. 여기가 더 웃긴 게 뭐냐면 한 1, 2년 동안 스탬프 폐지돼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공헌을 해본가 보다. 그리고 그 전 시장이 했던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시장은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2023년 9월 7일 날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그냥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 땅이 어떻게 할 건지 그 전에 공헌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합의를 해놓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것도 후보지 선정이 됐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후보지 선정은 그냥 한 몇 군데 전국에 몇 군데를 후보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준비해 오면 국토부에서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도 1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시민한테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5월 29일 날 6월 4일 날 신청을 하는데 29일 날 하루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저희가 1,600억도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2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서 여기서 상업지구, 아파트, 그 다음에 뭐 SOC 시설을 만드는데 일부는 우리가 3,600억인가를 우리가 출연을 현물 출자, 그러니까 땅 출자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빌려가지고 하고 일부 조금은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상으로 기금을 빌리거나 시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이걸 자주유지하는 건 투자한 민간이 자주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조 7천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30년 동안 이 공간은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춘천시에서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절차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시의회도 6월 4일 날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기 전에 당일날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혀 시의원들도 몰랐대. 이게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만드는지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으니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장은 민주당이고 국힘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반대 의견이 됐고 시의회도 반대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6월 7일 날 그냥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그 시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했고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죠. 편성이 안 됐어요. 근데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내년에 또 내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아파트 2,800세대를 짓는다는 거고 여기다가는 복합 산업지를 짓고 이게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습이니까 공원을 이렇게만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혹시 여기다가 춘천대교 중도 넘어가는 대교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춘천 명동인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아파트가 지면서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구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시지만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모든 게 의식주가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식주 해결을 다 하는 상황에서 여기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이 지금 낙후되고 오랫동안 여기에 피해를 보시는 근화동, 소양동 그쪽 집 분들이신데 이제 그분들을 추동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낙수 효과. 여기가 잘 되면 여기도 살기 좋다는 얘기를 갖고 감원이설로. 이게 이제 시가 잘하는 게 왜 그 주민자치 흔들어가지고서 그 찬성 트랙카드 막 걸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너무 길었죠. 너무 흥분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물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춘천 캠프페이지를 관련해서 이제 시민의 공론장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셔서 지난번 11월 23일에 박태수 소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저희가 많이는 못 모였고 한 15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처음에 주제를 던진 게 이게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이 시민들이 결정한 주제일까라는 것부터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60년 동안 우리 땅 아니었고 세금으로 1,700억 세금으로 국방부에 되찾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시민들이 결정한 상황이다 라고 거의 15명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공론장에 진행하면서 그 조건을 구비했나 공공성, 중대성, 시급성,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까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금전적인 가치도 그 다음에 캠프페이지 역사적 가치도 그 다음에 우리 땅을 되찾는 역사적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고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간이고 이 공간이 공유지인 만큼 순천시 전 시민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공적인 영역이 크다라는 공공성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을 보면 지리적인 위치로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공간이 20만 평이에요. 20만 평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긴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도라는 좋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 완전히 피폐화돼서 그러면 그거에 대안으로 조금 공원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 다양한 전문가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2016년에 저희 땅이 되었지만 벌써 그러면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그냥 놀리는 땅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환경오염 정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 정화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이걸 또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빨리 뭘 사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 지금 옛날처럼 다 공원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일부는 공원을 하고 일부는 또 어떤 다른 공유 공간을 만들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 이제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 아까 개발 내년에도 또 도시에 대해서 혁신지구에 내시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셔가지고서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논의 가능성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논의가 가능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전 공론장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의 결론은 시민이 결정한 주제다. 그다음에 이제 공론전의 구성 요건이 충분하다. 라고 뒤에 또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까지 논의를 못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매번 시민의 땅이고 뭐 시민의 주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공론 뭐 감수성 얘기를 권력 감수성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주인이었던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잘 내년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본다면 또 하나의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무질문을 강요할 수 있는 사례 발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딱 촉이 오시죠. 깝깝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느낌들 많이 오실 텐데,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그런 이제 지역이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질문이나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조언을 좀 주세요. 칭찬. 네, 혹시 뭐 이런 맥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네, 고개를 많이 숙이는데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네, 저희가 춘천에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또 어떻게 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또 공유를 드리면서 답을 또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